송작가 TV의 압박 면접 6호. 민주당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산 장림동에서 살고 있고 사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동네 잡수시라고. 예, 우리 동네. 네, 우리 동네 잡수시라고. 예, 50 정도가 되었을 때는 특정 주주를 위한 일은 그만해야 되겠다. 창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정치도 그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성장 동력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인데 1억 명이 그 경기를 보고 누적해서 4억 명이 보는 경기가 있어요. 혹시 윈블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테니스죠. 축구 그러면 영국이 떠오르잖아요. e스포츠 하면 한국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다대포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바다를 끼고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가장 지역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보네요. 동아일보니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혼란 장기화에 의사들 싸늘, 강남 해운대도 안심 못해. 의료 혼란하고 강남 해운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봤거든요. 네. 기사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있어요. 네,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짐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고 합니다. 의사 출신인 국짐 서명옥 강남갑 후보가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명함도 거부하고 대놓고 국짐을 찍지 않겠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 쪽의 다른 국짐 후보들에 의하면 의사 가족들한테 둘러싸여서 혼나고 있고 아예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서 대통령 혼내줄 거라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둘러싸여서 혼나고. 아니, 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동아일보의 상상력인데 강남에는 의료인이 많이 거주한다. 명함을 나눠주다 보면 의사들도 많이 치는데 반응이 당혹스러워. 의사같이 생긴 얼굴이 있어요? 의사 가족이라고 하겠지. 아니, 딱 봐서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이 하겠지. 나한테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의사거나 의사 가족인 걸 알아봅니까? 어? 아니, 그리고 진짜 의사 가족이 누가 나 의사 가족인데요. 당신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얘기해요? 둘러싸 혼내자. 둘러싸서 혼나. 아니, 이 현장에서 명함을 나눠준다 그러면 네.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하철 타고 의사가 출퇴근했을까요? 가운 입고 의사가 출퇴근했겠어요? 도대체 현장에서 가족들한테 둘러싸인다니까. 가족들이 그런 복수하는 거 거겠지. 의사는 자기만 차 타고 다니고 가족들은 다 지하철 타고 다니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강남에서도 국짐 싫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봐 우리가 의료 대란을 잘못해갖고 강남에 많이 사는 의사 가족들이 우리한테 욕을 그냥 국민들이 싸잡아 너희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네. 관상만 봐도 이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은 그렇지. 의사 가족이라는 거 아는 거지. 어. 자, 나 이런 알아맞혀봐. 장면을 우리 본 중에 적이 의사 가족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줄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돌아다니다가, 유세하러 가다가, 카페에서 갑자기, 지금 쉬고 있는 의대생인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들이 막,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알겠다고 하면서, 500명 정도는 그래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어쨌든 의사들이 싸늘하다고 한 거는 맞긴 맞죠, 사실. 물론 당연히 싸늘하지만 이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명함 나눠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가. 어? 말도 안 아니에요. 되는 소리지. 저 친한 의사 선생님은, 예, 스쿠터도 타고 다니고 해요. 그분은 일찍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일찍 이- 의사 선생님. 그래서 따릉이도 타시고. 지금 어. 강남 3구나 해운대, 성남 분당 이런 쪽에 의사들이 많이 거주해서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말하자면 이직에 가까웠었던 이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보수라든지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는 지금 국짐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이걸 전부 다 의료 대란 탓이라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국짐의
PR을 가리지 않는 배신 행위와 적대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지지율 안에서 그동안 핵심 지지층마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신다면 그 진짜 총선에서 이기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서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지 자신들의 표 계산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졸속 추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민 건강이나 뭐 의사나 뭐 그게 아니고 간호사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거 하면 표 될까? 그럼 표 되니까 빨리 이거 해. 그럼 사과하면 표 될까? 빨리 사과해. 그 법 통과시켜줄까? 지금 그때는 거부했지만 빨리 통과시켜줄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죠. 그전에 있는 의사들이나 집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표를 던진 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야. 윤석열이 정책을 필 때는 그런 사람들, 다주택자나 일부 뭐 기득권의 강남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 유리한 법을 제정을 하고 부동산 가격을 지키고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실질적인 이권이 올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대통령 선거 때는 표를 던졌어.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걸 던졌기 때문에 한강벨트가 다 무너진 거 사실인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를 줬는데 지난 2년 동안 얘네들이 한 건 뭐냐면 같은 편 안에서도 그나마 의사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일부 주택 보유자들 중 안에서도 훨씬 더 핵심적인 1%들을 위한 정책만을 폈고 그 1%를 위해서 폈던 정책들의 대부분이 지네 장인 장모를 위한 정책, 지 마누라를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재용을 위한 정책을 했으나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 부장급 사람이 덕볼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먼저 배신을 때리기 시작하면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부터 배신을 때리는 행위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것도 뻔뻔한 거고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표를 줘요 라고 말하는 것도 뻔뻔한 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표를 줘요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의사 집단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거고요. 의사 집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의사 친구 변호사나 대학 교수도 예전 같은 분위기로 똑같이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은 강남에 있는 사람 중에 의사만 그래, 의사만 의료대란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머지 변호사나, 그냥, 건물주나, 어디 뭐 대기업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그래. 이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염이 된단 말이야, 전염이. 의사도 건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왜 못 건들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고 국민 생각 안 하는 정권일 바에야 차라리 밀어내고 다음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이게 윤석열이라는 걸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권 퇴진 운동이기도 하지만 저쪽 사람들한테는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운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도층이나 강남권에서도 지금 국진당 후보에 대한 이 심판 여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방송 정리하기로 하겠고요. 지금 같으면 하루하루 저쪽 애들이 계속 똥볼을 차고 있어서 그냥 정말 이대로만 계속 해주면 좋겠다. 물론 가슴속에서 천불은 일지만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만 약 올랐어요. 민주진영 지지자들만 약 올랐는데 이번에 국짐 지지자들도 같이 약 올라. 니들도 니들도 지금 똑같이 맛좀 봐라. 성렬의 맛을 보고 있는 거거든. 맛 좀 봐라, 요것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쏠리고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의 대패 분위기 조짐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사과는 하였으나 진정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지. 이번 주말에 또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은 하나 덜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종북하고 이게 색깔론하고 간첩 뭐 이런 거. 이게 색깔론을 이용한 거하고 세대 갈등, 그 다음에 캐비넷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혐오. 예, 그래서 과거 민주당 인사 한 3명의 국짐당 전 의원 1명씩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여야 할 거 없이 정치인은 다 쓰레기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공안 사건들을, 그러니까 간첩 사건보다는 비리 사건들을 막 터트려갖고 정치인에 관련된 비리 사건들을 막 터트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1번 타자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과일들의 이름이기를, 채소들의 이름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